안녕하세요. 반가. 살민법입니다. 한 일주일 기다리셨나요?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 좀 바빴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게 궁금하다 뭐 하는데 아직은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씩 좀 할게요. 또 내지는 우리 여러분이 그 요즘 유행하는 짤막한 강의 10분 이내로 좀 해달라고 답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짤강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60점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과 후, 왜 이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과정을 좀 알아야 짤강도 되는 거고, 물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일 수는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강사의 욕심은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지 볼 때, 뭐 안도의 한숨. 시험 볼 때 항상 그렇습니다. 망했네. 시험지 받아보고 또 내지는 아리까리하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건 답이 이거구나. 저건 답이 이거구나.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다만 짤강은 가급적 지양할게요. 시험 앞두고 나서 답만 알려주는 강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짤강 지양하고 천천히.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리 관련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주택관리사에서도 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공인중개사 관련 부분은 네 문제, 덜어는 더 이상, 또 내지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가 두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 좀 천천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개인적인 예상은 한 8강, 9강, 10강까지 해서 짧게나마 뭐 이번 짧은 게 짤강은 아니죠. 2, 30분 내로 대리 관련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리 관련 부분은 세부적인 상황은 여러분도 들어는 본 것 같다. 그런데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대리행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용어 정리 본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그래도 대리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다. 물론 임의대리권이겠습니다만 또 내지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법정 대리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대리인이 오탑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자,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뭐 해가지고 다시 좀 그림 바꿔볼게요. 자,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일단 대리권이 있고, 두 번째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법에서는요 3자라고 표현합니다. 3자. 그래서 우리 대리 관련 법조항을 보면 상대방을 3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자는 의사표시 등에서 말하는 3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자를 상대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정도의 법조항을 좀 이해하시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가장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죠?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그런데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 농담 삼아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 그런 맥락처럼 계약은 대리인이 한다. 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일반적인 계약은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제 집이니까 이렇게 유일한 집인데 남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계약하고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행위자와 법률 효과의 귀속자가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리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효과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요게 대리의 특징. 따라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차별할 겁니다.
그 계약을 취소한다, 그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모든 법적인 효과는 본인에게만 귀속된다 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얘기입니다. 자, 이번 대리 관련 첫 시간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시험에 한 개 내지는 두 개 지문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겁니다. 자, 대리의 뜻이 뭐냐? 대리의 뜻.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법률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을, 이것을 민법상 대리라고 한다. 하고 싶은 얘기. 대리는 본인의 무엇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다시, 대리는 무엇을 대리한다고요? 예,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민법에서 대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그림을 바꿔봤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대리할 수 없겠나요? 그렇죠? 다시, 모든 행위를, 모든 것을 다 대리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 법률행위란 뭐예요? 법률행위란 뭡니까? 여러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법률행위라고 불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예요. 즉,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하거나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받는 겁니다. 하는 것도 대리지만 받는 것도 대리입니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대리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면, 그럼 여기서 문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법률행위는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재산 관련 법률행위가 있고, 두 번째, 혼인과 신문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법률행위, 우리가 민법 시간에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민법상 대리라고 부른다면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닙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돈 관련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있고 혼인과 입양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면, 자, 기억하세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있지만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지문은 노란색이에요. 입양, 혼인, 파양, 이렇게 신분상의 법률행위라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한번 들어보세요. 발음도 어려워요. 일신전속권이다. 일신전속권이란 권리는 대위가 안 되는 게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할 수 없음을 첫 번째 기억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률행위가 아닌 게 뭐냐?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내가 주먹 힘이 약하니 힘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을 때려라 라고 불법행위를 대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리인께서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 주먹은 내 주먹이 아니야. 본인의 주먹이니까 내 주먹은 본인의 주먹이니까 본인을 위해서 받아라 라고 한대 쳤어. 그러면 이 불법행위에 대리가 인정돼 버리면 때린 놈은 감옥을 안 가요. 왜? 대리행위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넘어가잖아.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때린 놈도 감옥을 갈 것이고 불법행위를 시킨 놈도 교사죄 등으로 감옥을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만 정리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할 수 없다. 잠깐 이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애울 수는 있다. 누구든지 애울 수는 있다. 근데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 시험을 내일 보면 여러분 신분상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실행위 신분상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실행위 대리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애우고 가면 내리면 문제를 풀겠지. 근데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물론 오늘 듣고 내일 잊어먹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한 3번 정도 하시면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리할 수 없음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법률행위란 법률행위는 아니다. 즉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다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다만 의사표시와 흡사하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준법률행위가 불렀다. 이런 준법률행위의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표현행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행위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표현행위는 종류가 몇 것이냐? 그래서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더라 라고 설명했고요.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등이 있다. 사람의 정신세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순수사실행위, 사람의 정신이 약간 가미된 것을 혼합사실행위라 불렀다. 그래서 부부의 동거는 생각하고 삽니까? 생각 없이 삽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10년 미만의 부부는 생각을 하고 산지만 10년 이상의 부부는 생각 없이 그냥 산다. 웃자고. 그래서 부부의 동거는 혼합사실행위다. 내 발밑으로 비암이 지나간다. 그러면 비암은 일종의 무주물이다. 뱀을 집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무주물 선점이라 부른다. 그러면 무주물 선점은 뱀을 집을 때는 대가리를 생각하고 잡는다. 꼬리를 잡는다.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물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머리인지를 알고 잡아야 돼.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혼합사실행위다. 매작물 발견, 남의 밭에서 김 매다가 풀 뽑다가 허미에 뭐 걸려보니까 300년 전에 여광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여광 키려고 김 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작물의 발견은 뭐라고요? 순수사실행위다. 유실물 습득, 버스를 탔는데 앞사람이 놓고 간 우산이 있더라. 우산을 집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유실물 습득이라고 부른다. 생각하고 집는다. 생각 없이 집는다. 생각하고 집어야죠. 생각 없이 집으면 도둑놈이야. 그래서 매작물의 발견은 혼합사실행위이다. 끝. 이 정도의 뜻만 좀 보셨으면 하고. 자, 그러면 의사의 통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우리 법조항상 최고, 무슨 거절로 끝나면 의사의 통제다. 자, 여기서 포인트. 관념의 통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5가지만큼은 외워라. 인지. 두 번째는 야 모여봐 총회하게 사원청의 서집 통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채권 양도에서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다. 또 대리권 수요 표시, 민법 125조 표현들에 배우실 때 대리권 수요 표시도 관념의 통지이고, 그 다음에 소멸의 수요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다. 그럼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승낙 내지는 대리권 수요 표시 내지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고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야. 끝. 그 다음 감정의 표시에는 두 가지 배웠죠. 이혼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용서, 또 내지는 배은망덕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용서, 망언행에 대한 부모의 용서는 일종의 감정의 표시다. 또 내지는 사실행위는 순수가 있고 혼합이 있긴 하지만 각설하고 혼합 사실행위 중에서 변제나 현실의 인도는 기억해라.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준법률행위를 구별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론, 의사의 통지, 화살표 좀 보세요. 관념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의 표시와 사실행위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 가장 쉬운 거, 신분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데 문제를 어렵게 주면 이렇게도 준다. 아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짧게나마 결론만 내볼게요. 대리할 수 있는 거. 대리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외우세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원래는 채권의 양도인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채권의 양도인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의 양도를 대리해서 통지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또 내지는 인도 중에서 머릿속에서 넘어가는 인도, 관념적 인도. 그래서 인도의 방법에는 현찰 박치기를 의미하는 현실의 인도가 있고, 의사표시만으로서 넘어가는 간이 인도가 있고, 양도인이 여전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의 양수에 넘어가는 것을 점유개정이라 부르고, 또 내지는 목적을 반한 척으로 양도라 부르는데, 이 중에서
현실의 인도는 사실행위 임으로 대리할 수 없지만 관념적 인도에 속하는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을 반한 척으로 양도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외웁니다. 신분상의 법률행위 대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용사나 사실행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대리할 수 없다. 그렇죠? 또 내지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친권자, 법정 대리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위해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 정도만 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의 통지, 즉 준법률행위, 관념의 통지도 대리할 수 있고요. 신분상의 법률행위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신분상의 법률행위가 줄 일이 없어. 혼인, 입양 이렇게 줄 거예요. 혼인, 입양은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대리의 종류.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가 있고 능동대리가 있대요. 민법의 싼 기초예요. 그러면 선생님, 대리인의 종류가 임의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차이점은 뭡니까?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임의대리는 갑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줘 이러면 임의대리예요. 그렇죠? 이에 비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법정대리는 뭐예요? 에이, 법률의 규정 아니라고 그랬어. 항상 대응되는 말을 먼저 하라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근데 이에 비해서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몽땅 통틀어서 우리가 법정 대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천천히.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고요. 이 본인의 의사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네 글자로 숙권행위, 줄수, 권한, 숙권행위 내지는 이것을 대리권 수여. 그래서 본인의 의사 같은 말, 숙권행위 같은 말, 대리권 수여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임의대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임의대리라는 표현을 우리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다시, 대리권이 법률 행위, 법 나와서 법정대리 아니야.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아하! 뭐구나? 임의대리이구나. 법조항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시험 지문에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이렇게 좀 친절하겠지만 시험 지문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아하! 임의대리구나. 눈치채셔야 돼요. 이에 비해서 법정대리는요, 다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를 토탈해서 우리가 법정대리라고 부른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식이 태어나면 그의 부모는 친권자가 돼요. 부부가 혼인하게 되면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서로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친권자의 친권도 법정대리권이고요.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대리권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대리권이에요. 끝. 자, 두 번째, 일정한 자의 지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걔를 위해서, 미성년자를 위해서 대신 키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미성년 후견이 그런데 미성년 후견이 되는 순서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요. 이제 자기가 살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만 홀 어머니 밑에서 자식 키우고 있는데, 엄마마저도 병 등이 걸려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할아버지 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친하게 지냈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새끼를 키워달라고 하면 거기가 지정후견인이야. 지정후견인. 어찌 보면 참 시대에 반영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친족들, 그렇죠?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인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8촌까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행사를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4촌까지는 그래도 대충 알아. 6촌까지도 대충 알아. 6촌까지는. 근데 8촌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6촌은 그래도 저랑 또래잖아. 근데 제 또래의 자식은 제가 모르지. 조카뻘 되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웃사촌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다면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지정하고 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지정후견인.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법원에 의해 선임된 사람. 법원에 의해서. 그래서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선임하지 않아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 법정대리인, 또 내지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다 법정대리인입니다. 얘기 끝. 그래서 법정대리 개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의 지정 내지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자 모두를 우리가 법정대리라고 부른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대리의 종류에는 능동과 수동이 나옵니다. 능동대리입니다. 능동대리, 능동.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의미를 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능동대리라고 부른다. 즉 대리인께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한다고요. 그럼 수동대리는 받을 수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했을 때 대리인이 상대방 의사를 받는 거잖아.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부릅니다. 자, 뭔 얘기냐? 볼까요? 본인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면,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께서 상대방한테 가서요, 나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라고 1억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뭐라고요? 능동입니다. 이게 능동이야. 이에 비해서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인 소유의 토지가 1억이 적당한지 따져본다 하면 오케이, 내가 네 땅 말고 본인의 소유의 토지를 1억에 사겠다. 승낙합니다. 그러면 승낙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동대리라고 부른다. 됐나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능동대리라 부르고,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수령했다면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부른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법 114조 대리 관련 첫 조항이에요. 자,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따라서 의사표시 나와 있지.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의사표시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입니까? 그게 정점이야 지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니까 이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죠. 이게 능동이네. 능동할 때는, 능동대리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표시하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에 비해서 2항 봅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잠깐만. 여기도 의사표시가 나와 있네. 그러면 대리 관련 부분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이 주니까 본인 말고 대리인 말고 본인과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3자라고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3자의 의사표시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수동대리야. 즉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야. 그러면 그때 대리인은, 수동대리인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자 의사를 표시할 때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말은, 전항은 뭐냐면 본인을 위한다고 표시하라고요. 그래서 결론, 능동대리의 경우라면 본인을 위한다고 현명해라. 근데 수동대리는 이미 상대방이 현명했어.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다시 저 의사표시를 본인을 위해서 받겠습니다라고 현명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이미 현명했으니까. 그래서 능동대리인은 본인을 위한다고 현명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114조 2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미 현명했으니까 수동대리는 현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수여 1급 판례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그 권한의 부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능동대리권뿐만 아니라 수동대리권도 포함된다. 결론이 뭐냐? 대리권을 주면 능동대리권은 물론이거니와 수동대리권, 수령대리권도 같이 주는 거라고요 지금. 따라서 대리인은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끝. 그래서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매매대금 주면 그걸 수령할 수 있다고. 이게 또 수령대리권이라고요. 지금 얘기 끝 됐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대리에서 가장 어렵다는 대리의 꽃. 유권과 무권인가요? 유권 대리. 말 그대로 유권 대리권 있습니다. 대리권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 한다. 그렇죠? 무권은 뭐냐? 무권.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리행위입니다. 잠깐. 유권과 무권의 공통점. 대리행위를 하는 점은 똑같다. 따라서 대리행위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 다음에 해라.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해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매매계약해라. 대리권 있다 없다의 차이를 보일 뿐 유권대리나 무권대리는 매한가지 대리행위를 하는 점은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결론이 틀리지. 유권대리는 유효, 무권대리는 유효니까 본인이 대리 체결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애시당초 무효입니다. 다시 유동적 무효 이런 거 해오지 마.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센 기초.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원칙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무권대리를 배울 텐데 무권대리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더라.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이든 무권대리는 틀림없어요. 다만 정책적으로 그때가 설명합니다만은 정책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의 책임을 지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의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표현대리가 설명합니다만은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책적으로 법에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것이 대리권이 없어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의 보호가치가 있다면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하고 싶은 얘기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도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고 항상 머릿속에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시간은 좀 같습니다만은 일단 대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해라.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행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행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가장 중요한 채권 양도의 통지만큼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끝. 됐습니다. 이거 하나 건지시고요. 두 번째는 건질 게 없어요. 그냥 용어 정리했습니다.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그렇죠?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유권대리권, 무권대리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늘이 4월 10일 일요일인데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또 열심히 학원생활 하시나요? 그렇죠? 내지는 수험생활 하시는 날이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